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네 가지 조언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K씨와 K씨 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K씨 어머니는 투자보다는 실거주에 비중을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3억 3천만 원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사당동 주변에 오래된 빌라를 사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셨다고 합니다. 내심 어머니의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서 투자금을 좀 키워서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었던 K씨는 결국 자신이 모아놓은 7천만 원으로 홀로 재테크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막막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냈던 그 카톡 마지막 문단이 아저씨,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9살 K씨에게 현재 모아놓은 7천만 원으로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특정 투자 대상물을 찍어주기보다는요, 앞으로 어떤 마인드와 방향으로 투자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26살 때 부동산 중개업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로 많은 돈을 벌고 싶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생각되는 네 가지를 K씨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대신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조언입니다. 첫 번째 조언은요, 조급함은 버리고 갈급함은 키워야 한다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위의 말들은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처음 시작했던 2004년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는 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집값은요, 항상 비쌌습니다. 그리고 집 사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과연 이렇게 비싼 집을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더 비싸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집을 사고 싶다는 조급함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집값이 더 비싸져서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저의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는요, 항상 조급한 마음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40대가 넘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고 생각해 보니 자산은 조급함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늘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미래에도 분명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집을 사겠다는 갈급함을 갖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분명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재테크에 몰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노력에 비해서 자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산이 크게 증식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급함은 저에게 커다란 자산 증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경우를 간혹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만 더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급함은요, 어떠한 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갈급함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함과 갈급함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갈급함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윤택함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요, 진정한 욜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욜로란 현재 행복을 가장 중시하면서 소비하는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욜로를 추구하는 욜로족은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에 더 많이 투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욜로로 인해 미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욜로의 숨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 욜로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욜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욜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젊음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값진 인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조언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입니다. 저는 재테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실천과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작정 남의 말만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최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거의 대부분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20대와 30대 젊은 분들에게는 다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요, 간접 경험을 쌓는 데는 젊은 투자자들이 또 젊은 분들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간접 경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별로인 책이라 하더라도요, 그 책을 쓴 저자는 최소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원고 작업에 전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3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쓸 정도라면 최소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음으로 인해 그 저자가 쌓아온 직접 경험을 단 몇 시간 만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저의 투자의 원천도 70~80%는 독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예전에 비해서 독서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꼭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각의 그릇을 키우고요, 경험을 쌓기에 독서만큼 빠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언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요, 한 번에 큰 변화는 결코 없다입니다.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첫 집부터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집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즉,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왕 사는 거 최대한 좋은 집을 사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여유 자금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것이 더 힘들게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한 번에 180도가 확 바뀌는 대박 재테크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요, 10도, 20도씩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재테크는 많습니다. 그런 작은 각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80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한 번에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일수록 더더욱 작은 것을 모아서 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한 번에 180도가 확 바뀌는 재테크는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K씨에게 어머니께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들처럼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탓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부모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 그에 걸맞는 노력과 실천을 게을리했던 저 자신을 탓했어야만 했습니다. 재테크에서는 절대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탓할 시간에 차라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K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생각이 틀려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생각과 삶을 충분히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감사의 대상이지 결코 원망의 대상이 아님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K씨가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을 때 저보다 훨씬 몸과 마음이 윤택한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K씨는 분명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9살 청년 K씨,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